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말들이 어쩌면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개묘를 위한 빅픽처였을까요? 그가 그간 벌여온 일들만 봐도 국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일들밖에는 없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이기까지 한 그의 행보는 혹시 이자가 진짜 보수개묘를 위해 숨어든 영화 신세계 속 이정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혹자들은 이건 대한민국 보수개묘를 위한 시나리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누군가 그에게 말한 거죠.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라고 말이죠.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너한테 딱 맞춤 일이 하나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총리 추천권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의견까지 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탈당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비공식 접촉이나 물밑 조율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135분간 영수회담에 합의문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이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배 고려대 명예교수 간 비공개 라인으로 오간 협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에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의 총리 인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탈당하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앞서 함원장을 통해 후임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대통령실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도 했다고 함원장은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런 마음을 품고 여태 악역을 맡아왔다는 말일까요? 전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인선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근본 국정기조 변화가 중요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일부 국힘당 당원들이 굴욕감을 느꼈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한국일보 윤석열 기사 충격이다,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당장 탈당해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탈당하라, 민주당 트로이 목마 대통령, 어찌 저런 말을 영수회담에서 할 수 있냐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국힘당 게시판은 순식간에 성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동훈 죽이고 이재명한테 붙어서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빌었냐, 이재명에게 골프회동을 제안하다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글도 게시됐는데요. 대통령실은 한국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영수회담은 공식 채널로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비선 논의서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은 물밑 대화 채널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식 채널로 준비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회담을 확정지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수구보수 언론마저 윤 대통령 쉴드를 치고 나선 겁니다. 전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이대로라면 이 찍들이 알아서 끌어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데요. 잘하면 진짜 올해 안에 그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심을 듣는 역할이라면 공석인 시민사회 수석을 새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곡을 찌르는 지적인 거죠. 국회는 이날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차상병 특검법을 정부에 보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든 건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실 안에는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민사회 수석인데요.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곳인데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뒤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민심을 듣겠다면 시민사회 수석부터 새로 임명하면 될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검사 출신 법률가를 수석으로 임명했는데요.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당시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폐지가 소신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기능은 다른 곳에 두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2주년을 앞둔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은 국민을 위한 거라고 말바꾸기를 하며 자신의 검찰 선배를 민정수석으로 데려와 꼽아 넣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의 정확한 기능이 뭘까요? 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하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로펌이 들어선 거죠. 민정수석실 밑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다 합치면 100여 명 정도가 넘을 듯 보입니다. 이 모든 인력이 앞으로 권력 누수와 공백을 막고 향후 벌어지게 될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강력 대응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좋겠습니다. 국민 열세로 대형 로펌을 하나 갖게 돼서 말이죠. 이렇게 버티면 3년도 무탈할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 대통령 당신이 항상 부르짖는 애국하는 일이 될 겁니다.